여기 한국 식당에서 터무니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어이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요리사 조에라고 합니다. 제겐 몹시 유명한 프랑스 전통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고 계신 아빠가 계신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아빠의 존재는 저를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저와 오빠 보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항상 저희를 압박하셨거든요. 문제는 오빠는 요리만 할 줄 알지 경영에는 영 소질이 없었으며 저는 둘 다 재능이 없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이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늘 한숨만 내쉬셨고 아무래도 3대째 내려온 전통 레스토랑이지만 이젠 매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절차를 알아보고 계셨죠. 가문의 전통이 사라지는 건 아쉬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아빠의 마지막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시아 음식 문화와 레스토랑 경영 방식을 배워서 돌아오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또다시 쓸데없는 기대를 품으시는 아빠에게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아시아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므로 그저 여행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과 일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요리 견학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일단 저는 일본에 먼저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무한리필 식당이 있다길래 저는 잔뜩 기대한 채 식당으로 향했죠. 사실 프랑스에는 무한리필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무제한이라는 시스템 하에서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러한 무한리필 식당이 운영될 수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식당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곳에는 아무리 봐도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일본인 직원은 사람들이 자꾸만 화장실에 토를 하고 위장을 비우면서까지 음식을 먹어댔고 이 때문에 화장실이 계속 막히게 되자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폐쇄하게 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음식을 억지로 먹는다는 말인가? 저는 일본의 수준 높고 친절한 이미지 이면에 숨은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킹크랩 다리 같은 고급 요리들은 자꾸만 리필이 안 되고 빈 접시로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기다리다 못해 물어보니 직원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비싼 요리들이 리필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러한 요리들만 골라서 집어먹어서 도저히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고 말해오더라고요. 이곳은 아무리 봐도 일본인들 밖에 없는 로컬 구역이었는데 도대체 외국인이 어디 있다고 자꾸만 특정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지 저는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약간의 비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무한리필이라는 말을 써놓지를 말지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기가 차기도 했죠. 또한 맛의 균형을 모른 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듯 비싼 음식만을 기계적으로 집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미식가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전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제 옆에 앉은 일본인들은 의도적으로 음식을 한 입만 베어 물고 남몰래 버리기도 했는데 일본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요리를 즐기러 식당에 온 게 아닌 식당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식당에 온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뭔가 일본인들의 웃는 얼굴 뒤로 숨겨진 어두운 내면을 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애초에 무한리필이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 안 되는 제도였기에 그래도 이들을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다음날 가게 된 식당에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도시를 벗어난 외곽 지역의 현지인들만 사는 마을로 이동했고 일본 전통풍의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은 영어 메뉴도 없고 전부 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가게 주인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번역 앱을 통해 대화해야 했음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생선 모듬 요리를 주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겐 일본 요리가 맞지 않는지 풍미도 없고 짜기만 한 생선 요리를 거의 다 남겨야 했는데요. 그저 단무지나 음료수만으로 배를 채울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하러 가니 계산서에는 3만엔이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져서 계산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한 얼굴은 일순간 무섭게 바뀌더니 이 금액이 맞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메뉴판을 잘 보라며 다그치듯 말했는데 메뉴판의 우측 하단에는 개미만한 글씨로 생선 한 마리 기준이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또한 계산서에는 사이드 메뉴와 음료에 대한 가격까지 청구되어 있었는데 단무지나 김치 같은 사이드 메뉴는 주인 아주머니가 필요하냐고 해서 그렇다고 대답한 것뿐이고 심지어 음료수는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가져다 주길래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청구되어 있던 것입니다. 도대체 마리당 가격으로 음식값을 책정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며 추가 메뉴를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게 가당키나 한 건지 저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금액에 아주머니께 맹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아주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경찰도 가게 주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나 중국인인 것 같다며 저보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금액을 지불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는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아니, 가게 주인은 누가 봐도 일본인이었는데 왜 일본인들은 자꾸만 불리한 상황마다 다른 나라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지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의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매우 기형적인 모습만을 보이는 이 나라에 소름이 끼쳐서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가 버렸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만약 한국도 일본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프랑스로 귀국하기로 마음먹은 채 숙소 근처의 식당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일본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 할머니가 너무도 불친절했거든요. 일본 직원들은 그나마 겉으로는 친절하게 응대해주기라도 했지 한국인 할머니는 제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저를 힐끔 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아니, 아직 메뉴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주방으로 들어가다니 저는 이 할머니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건가 싶어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셨던 할머니는 이내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죠. 할머니께서는 일본에서 먹었던 생선 요리보다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생선 요리와 돼지고기 요리, 그리고 정말 10수가지나 되는 다양한 반찬과 더불어 국물 요리까지 내오셨는데요. 저는 프랑스 중세귀족들도 이렇게 호화스럽게 먹지는 않겠다 싶었고 할머니가 대체 제게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이러시는 건가 싶어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조차 안 했음에도 음식들을 내오는 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기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하며 이 음식들을 전부 다 먹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저 먹고 더 먹으라는 황당한 말을 건네더니 이내 TV에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금액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할머니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더 이상의 질문은 차마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억지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이없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맛본 한식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고기와 채소의 조화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고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음식이라면 약간의 덤터기를 쓰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10수가지나 나온 반찬들은 하나같이 매력이 넘치고 퀄리티도 높았는데요. 덕분에 새로운 반찬을 맛보는 쏠쏠한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족감도 잠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할머니는 갑자기 빈 그릇을 말없이 가져가더니 이내 새로운 반찬으로 리필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리필해준 음식은 불고기와 생선구이 요리 등의 아무리 봐도 무료일 수가 없는 요리였거든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반찬에 대한 리필 비용도 추가적으로 받을 생각인 모양이었고 말 그대로 외국인인 저를 뼛속까지 뽑아먹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할머니께서는 반찬과 더불어 음료수까지 내오시며 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뚜껑까지 개봉해버리셨는데요. 이건 일본에서와 같은 수법이라 저는 이 한국인 할머니가 이젠 제게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 멀리 아시아 국가까지 와서 사기나 당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다고 느꼈고 뭔가 알 수 없는 울분의 감정이 들어서 곧바로 숟가락을 놔버렸습니다. 한식은 정말 최고임에 틀림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당하면서까지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서를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계산서에는 8,000원이라는 금액만이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음식 리필 비용과 음료수 값 등
아무리 따져도 8,000원은 터무니없었고 일본식 계산을 해보자면 적어도 8만 원은 나와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금액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그저 벽 한 구석에 백반이라는 메뉴를 가리키며 이 가게의 메뉴는 하나밖에 없고 음료수는 밥을 잘 먹는 제가 손녀 같아서 무료로 주신 거라며 8,000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이곳은 백반이라는 메뉴 하나만 판매하는 식당이었기에 할머니께서는 제 주문도 받지 않으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신 모양이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식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웬만한 음식점에서는 이러한 반찬들이 무한으로 제공된다며 되려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셨는데요. 저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일본과는 달리 겉은 차가워 보이지만 속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한국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자신이 손해보든 말든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호의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 다시 앉아서 홧김에 남긴 음식을 깨끗이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그 정도로 깨끗하게 접시를 비우는 사람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봤다며 제가 먹은 그릇들은 따로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겠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숙소 근처에 웬 무한리필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과연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든 저는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한리필 식당은 정말 입장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곳에는 손님을 안내하는 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식당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식권을 구매했고 지정된 테이블에 앉아서 곧바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직원 한 명 한 명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이 다른 손님을 안내해주는 동안 하염없이 대기해야 했지만 한국은 첨단화를 통해 줄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한리필 식당의 인상 깊은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뷔페 한편에 웬 놀이시설이 있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식당은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를 설치해 놓아서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던 거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식당들에서는 밥 먹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던 일본에서도 식당 하는 아이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는데요. 그러나 한국 식당의 키즈 카페는 그러한 소란을 애초부터 방지하고 있었고 덕분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마음 편히 식사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아이디어에 엄청난 영감을 얻었고 어쩌면 한국인들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뷔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식사를 하기 위해 쟁반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음침한 식사를 하는 게 아닌 자신들이 먹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을 고르며 말 그대로 진정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특정 음식만을 마구잡이로 가져간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고 식당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음식을 한 입 먹고 버리는 경우도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음식 쟁반에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꼭 뒷사람을 위해 배려해줬는데요. 한 번은 피자가 한 조각밖에 남지 않자 앞에 있던 중년의 남성은 뒤에 있던 아이를 위해 양보해줬고 아이는 그 뒤에 있던 제게 피자를 양보해주려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쯤밖에 되지 않던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음식을 양보받을 수는 없었기에 피자를 집어 억지로 아이의 쟁반에 넣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식당 문화에 감동을 받았고 식당 주인은 손님을 위해, 손님은 식당 주인을 위해 서로 매너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큰 영감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보기로 했죠. 일단 저는 간절한 요구 끝에 아빠가 관리하시던 지점 하나를 맡게 되었고 오빠는 요리사로 두고 저는 주방 보조 겸 경영을 맡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처럼 원래 유료로 제공되던 식전 수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의 무한리필 시스템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와인을 무한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는 노발대발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단단히 미쳐서 돌아왔다며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분명 한 달 안에 망할 거라며 침을 튀어가며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는 한국을 따라해야 성공한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고 끝까지 제 고집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프랑스 손님들은 식전 수프가 제공된다는 점을 보고 저희 레스토랑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미지 개선 덕분에 손님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에 비해 시민의식 수준이 월등히 낮은 프랑스인들이지만 아무래도 프랑스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하면 짐승 취급을 받는 문화가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벨트 역할을 해줘서 과음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무한리필은 마진이 꽤 많이 남았고 저희 레스토랑의 아이디어가 매우 획기적이라면서 지역 일간지까지 실린 이후 와인을 즐기러 오는 손님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아빠의 신뢰를 얻은 저는 점점 더 많은 매장을 관리하게 됐고 한 매장에 키즈 카페를 도입하고 가족 단위 손님들의 엄청난 유입을 이끌어낸 이후부터는 이제 아빠의 모든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이디어는 전부 한국을 완전히 베껴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칭찬이 너무나도 과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언젠가는 프랑스 내에 한국식 레스토랑까지 차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